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재영 법무사입니다. 자, 올해 봤던 시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내년 대비해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커트라인이 몇 점이 될 것인가 좀 보통 그게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건 이제 각 과목별로 작년 대비해서 이제 쉬웠느냐 어려웠느냐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는데, 자, 헌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되게 어려워했었어요. 작년에. 그러니까 지문도 좀 길었고, 저도 한두 문제는 저도 좀 풀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 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되게 어려워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 이제 대비해서 봤을 때, 올해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나 아니면 쉽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. 쉽다고 볼 수는 없고 조금 내려간다 해도 그때에서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반 문제 내지는 한 문제 정도, 그 정도 내려잡는다 해도 그 정도 수준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 걸로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점수가 예를 들어서 50점대 후반이라든지 60점 초반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죠. 지금은 이제 어떤 2차 과목을 조금 더 공부하시고 내년에 다시 도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헌법 과목만 먼저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내년 대비해서 헌법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사 시험은 헌법이 문제 자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근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시간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. 기본 강의 한번 들을 때 기본서 한번 보잖아요. 그러면은 그 다음 바로 문제집 풀고 문제집 한 두세 번 풀고 그 시험장에 가야 돼요. 그만큼 시간 투자할 여력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헌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 조문 숙지하는 거예요. 헌법 조문을 가지고 말장난했을 때 이걸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, 그 다음에 기본서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.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하는 이야기지만 기본서 오래 들고 있으면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게 돼서 나중에 문제풀이를 많이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헌법 우리가 목표 점수 한 15개 정도 나오려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집 한 권을 떼고 가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합격 점수로 가려면 사실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. 문제집 한 권을 뗀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우리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나는 요약지만 보고도 15개 이상 나왔다. 기본서만 보고도 합격할 수 있다. 이런 사람들 있죠.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다 문제집을 다 이미 했던 사람들이에요.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돼 있다 보니까 기본서만 보고도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제집 한 권을 떼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. 기본서 빠른 속도로 보시고 문제집 풀고 다시 기본서를 보게 되면 기본서에 있던 판례들이 새롭게 보입니다. 맨 처음에 1회도 갈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문제집 한번 풀고 나서 보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를 열심히 잘 하셔야 된다. 자, 원래 시험 문제 제가 예를 들면은요. 일책형, 저도 이제 문제집 받아가지고 풀잖아요. 일책형 1번 문제를 딱 보니까 이 가처분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. 그래서 가처분 문제를 딱 봤는데 지문을 쭉 읽다 보니까 5번 지문을 보니까 요거 법원행시 기출문제네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법원행시 기출문제 생각해 보니까 법원행시 기출문제에서 5번 지문 나왔던 거예요. 그래서 법원행시 기출문제 5번 지문에 맞는 지문 나왔던 게 법무사 5번 지문에 틀린 지문 나온 거예요. 그럼 제가 책을 쓸 때 법원행시 문제 밑에다가 법무사 문제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문제풀이를 하거든요. 그러면 법행 문제 딱 풀고 밑에 법무사 문제 풀면 그냥 풀려버려요. 그냥 위에서 보던 판례 그대로 밑에 틀리게 나오니까. 근데 이걸 갖다가 뽑아가지고 다른 데 턱 던져 놓으니까 문제집에 있던 문제는 기억도 안 나고 태어나 처음 보는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원래 기출문제를 쭉 풀다 보니까 법원 9급이나 법원 행시에서 출제됐던 문제 있잖아요. 그 지문을 판례를 출제했던 지문을 살짝 바꿔가지고 냈던 게 보이더라고요. 몇 문제가 그런 게 있어갖고 제가 요거 기출문제 법원 9급하고 법원 행시에 제대로 숙지 안 되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.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. 제가 문제를 접할 때 기출문제에서 본 듯한 그런 느낌, 그렇게 들 정도로 문제집이 돼야 돼요. 그러면은 기본서 보시든 요약집 보시든 최신판례만 보고 가시든 그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헌법 조문, 제일 중요한 헌법 조문이고요. 그 다음에 기본서 빨리 넘어가서
문제집 한 권을 좀 반복해가지고 그 문제집은 결국 기출 문제입니다. 기출 문제 대부분 돼 있으니까 문제집을 좀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신 판례하고 뭐 여유가 되면 학원 모의고사 문제 더 체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다른 과목도 지금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좀 더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실 텐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. 근데 우리는 항상 이 공부할 때 까먹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좀 책을 빨리 보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할 때는 다 기억날 것처럼 말이죠. 우리가 지금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말이죠. 기본서를 보게 되면 찬찬히 읽어보면 뭐 다 이해가 될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뭐 감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지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한 개도 기억 안 납니다. 그때만 그냥 그때일 뿐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잖아요. 내가 지금 보고 바로 이거야 막 이렇게 했어야 돼. 일주일 지나면 기억 안 난다니까요. 한 달 지나면 뭐 봤던 거 전혀 기억 안 나죠. 그러니까 제가 방금 봤던 이 기출 지문에 나왔던 것도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 가게 되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. 저처럼 이제 이렇게 기억이 날라 그러면은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집중해서 보는 것도 나중에 내가 망각을 하게 된다. 이거는 일주일 지나면 뭐 대부분 다 희미해지고요.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복을 하셔야 되거든요. 반복을. 그래서 반복하려 그러면은 양도 너무 줄여서는 안 되죠. 양 넓혀버리면은 우리가 두 번 볼 거 한 번밖에 못 보잖아요. 그러니까 딱 기본서 빠른 속도로 넘기시고 문제지를 많이 돌리셔가지고 기출 지문이 약간 응용돼서 나왔을 때 제가 아까 방금 예를 들었듯이 이거 어디서 한번 봤던 건데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가 돼야 최소한 어느 정도 15개 이상 바라볼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민법하고 거의 뭐 필적할 정도로 헌법의 범위가 넓어요.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.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조문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원래 그 커트라인이 뭐 몇 점 될지 이런 거는 일단은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. 지나간 거고 학원에서 뭐 점수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 정확한 것도 아니죠.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셨으면은 지금 내 계획대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꼭 뭐 노력한 만큼 꼭 합격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치겠습니다. 예.